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이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지문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좀 짜증이 났어요. 읽으면서. 일단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Translating theory into something that can be assessed in the physical environment means that phenomena are made measurable.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이상하죠, 여러분? Translating theory into something. Into something이 뭘까요? Translating theory into something 이 뭘 말하는 거죠? 뭔가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거 그냥 일단은 직독직해를 해볼게요. Assessed 평가죠. In the physical environment 우리 물리적 환경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걸로 어떤 이론을 바꾼대요. Translate가 번역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 번역이라는 게 굳이 언어와 언어 간의 번역이 아니라 다른 것 간의 변환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오케이 바뀐다 이런 건 느낌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론은 theor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물리학적 환경으로 바꾼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선생님 혹시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깊게는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실험.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요, 저 실험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이론이잖아요. 이 이론을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떨어뜨리면 되죠. 뭐 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이 문장 의미예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제 이론이에요. 제가 이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존다 라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그럼 이 이론을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걸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을 졸리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문장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뉘앙스가 딱 읽으면서 오케이 실험 이런 게 딱 마음속으로 와닿아요. 자, 다음 문장. 우리 다 와닿았을 것 같죠? 예, 이해되시죠? 뭔 네. 느낌인지. 자, it is often assumed가 뭔 뜻이죠? 가정하다. 그렇죠. 가정하다. 가정이 됐대요. 뭐가? 자주. 뭐죠? Phenomenon being measured is the same no matter how it is measured. 이거는 대충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현상이 항상 동일한. 또 뭔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문장을 한번 더 읽어보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으니까. Translation of theory into practice. 일단 into practice가 약간 좀 생소한 표현이죠. May differ, 달라진다. But these do not alter, 바꾸지 않는다. The nature, 여기서 nature라는 게 여러분 자연이라고 직독을 하시면 안 돼요. 자연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연? 이거 문학 그 고전문학 뭐 이런 데서도 자연이라고 하면은 막 풀 이런 건데 더 본질적인 거는 있는 그대로인 것을 자연이라고 그러죠. 어떤 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자연적인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 그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 nature, 지구 이런 게 아니라 본질. 그죠? nature of the phenomenon being measured. 자, 여기서 번역을 해놨어요.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Translation of theory into practice. 여러분, into practice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into practice. 뭔가 뭐죠, 선생님? 실제로 하는 거. 실제로 하는 것. 이게 약간 생소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문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We need to put our marketing strategy into practice. 감 오네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확 와닿죠. 우리는 이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된다. 실제로 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죠. 그러면 요거 딱 이제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게요, 또 뭔 소린지. 그러니까 문장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이 문장이 어떤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호위기를 떨어뜨릴 거예요. 자, 호위기를 우리 이 청암학사 건물 위에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론을 실험하고 싶은 거죠? 중력을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호위기를 여기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자, 이제 호위기를 여기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중력이라는 이론을요 적용을 하는 건데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력이라는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인 거죠. 다음 문장. Without this assumption, 이 가정이 없다면 measurement, 측정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made in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 different time, 다른 시간 could not be compared,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도 했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했는데 아까 그 가정, 그러니까 아까 가정이 뭐였죠? The assumption?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 가정이 없다면 본질이 막 바뀌겠죠. 그쵸? 그 가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하든지 화성에서 하든지 우리는 그 중력이라는 것이 질량에 따라 뭐 바뀐 그런 본질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cuse me. 예. 그거 얘를 호익이를 청와박사에서 떨어뜨리냐, 저기 롯데월드에 떨어뜨리냐 이걸로 설명하면 더 쉽게 알죠. 그렇죠. 둘 다 떨어뜨리는 거는 장소는 다르지만 본질은 뭐예요? 중력. 그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자, the assumption 아까도 또 나왔어요. the assumption이 뭐라고 했죠? 가정. 그 가정 does not, however, mean that this viewpoint is correct. 그러니까 이 관점이 맞다는 것을 이 가정은 this view, 그 관점이 맞다는 걸 말해주지는 않는다. 근데요, 그 관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 관점이 이미 나왔던 관점일까요? 아니면 더 앞으로 나올 관점일까요? 무슨 관점일까요?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짝 뭐지 에까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할게요. 여기서 the assumption과 this viewpoint는요 거의 같은 뜻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the assumption이 어떻게 측정되든 간에 그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가 우리 그 가정이었죠. 그 가정은 그 가정대로 바라보는 그게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이 관점이 옳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 가정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걸 읽어주시면 돼요. 막 this viewpoint 하지 말고 그냥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읽고 이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Within quantum physics, there is a view that observer and the phenomenon cannot be separated.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 옵저버가 관찰자죠.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옵저버 얘기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막 관전자를 보통 옵저버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과 이 현상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the observer and phenomenon make up a single system. make up이 무슨 뜻이죠? 구성하다. 구성하다죠. 그러니까 다양한 예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교실을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다. 그럼 many students can make up a good clas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다. Of a single system, a measurement system. 여기서 시스템이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에서 그 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또 대입하면 또 힘드니까 그냥 관찰자와 현상이 하나의 뭔가를 형성을 하겠구나.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In this context, it is not impossible to separate the measurement made from the measurement system within which it was made. 그러니까 또 뭔 소리 하냐? 측정과 아까 처음에서 뭐라고 했죠? 관찰자와 현상을 분리할 수 없다. 이 문장 이 뜻이죠? 자, 이것도 무슨 뜻이죠? 관찰과 현상을 분리할 수 없다. 또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불가능하다. 측정과 그 개를 분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을 또 하다는 거니까 그만큼 그 내용이 이 문단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문장. The measurement and the phenomenon, 측정과 현상은 become combined, 합쳐진다. In an unbreakable link,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in the measurement system, 측정계에서. 그러니까 또 뭔 소리예요? 측정과 현상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뭔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 여러분? 없어요. 그냥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을요. 지금 3개의 문장으로 조금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영양가가 없는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2번 정도 했으면 아 그냥 똑같은 말 또 하는구나. 또 하는구나.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 문장. It is impossible to talk of a separate existence. 뭐 for the phenomenon and so also therefore to talk of an independent measurement of that. 이게 또 뭔 소리죠? 따라서 이 현상과 다른 걸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뭐 독립적인 측정을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 또 뭔 소리죠, 여러분? 똑같은 말.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뇌절하는 거예요. 진짜 이 패러그래프는 여러분 뇌절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맨 처음 한 문장 딸랑 놓고 끝내면은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중요한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읽을 만한 게 늘리려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어보는 것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뇌절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새로운 정보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이 아닌 입장에서 읽으면 이런 문단은 여러분 기사에다 실으면 욕 먹습니다. 예, 글 잘 못 쓴 거예요, 이건. 하여튼 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가 좀 중요해요. This means that within the supposedly. 여러분 supposedly가 무슨 뜻이죠? 예? 소위. 저 소위 뭐 그런 뜻이죠. supposedly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건 아닌데 뭐 supposedly objective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객관적이고 hard science. hard science가 그 단어집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Of physics, it is accepted that reality and how it is measured form an inseparable whole. 이게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 잘 봤더니 it is accepted. 그러니까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받아줬다는 거는 원래는 그게 안 받아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런 객관적인 과학에서는 이런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예외가 받아줬다. 자, 한글 때 한번 읽어볼게요. 객관적이고 hard science, 자연과학이라고 불리는 물리학에서는 현실과 측정 방식이 분리될 수 없다. 그 네 문장 동안 뇌절하는 거를 이룬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볼게요. 여러분, hard science가 뭔 뜻이냐면요.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 때로는 수학으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이 항상 재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hard science의 정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프트 사이언스는 사회과학이라는 뜻입니다. 뭐 심리학, 사회학, 고고학, 뭐 인지학 이런 것들을 보고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시 이 문장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아까 예외라는 거 이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한 3분? 네, 3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3, 4분만.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서 뭐라 한 거냐면은 항상 객관적.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가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오지가 않았대요. 그거를 예외로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식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를 모릅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안대를 끼고 껌껌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 헬륨 풍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막대기를 하나 잡고 그 헬륨 풍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헬륨 풍선을 막대기로 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헬륨 풍선을 톡 치면 여기 있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막대기로 헬륨 풍선을 만지는 순간 그 헬륨 풍선의 위치는 달라져요. 맞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거기서 그 막대기로 헬륨 풍선을 똑 찍었을 때 여기 있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지는 순간 달라져 버리는데.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을 찍을 거예요. 공 사진을 찍을 건데 사진을 찍었어요. 공이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완벽하게 딱 이렇게 동그란 공이 찍혔어요. 그럼 이 공이 지금 멈춰 있는 건지 일로 가고 있던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공이 막 이렇게 찍혔어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죠?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공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체를 측정을 할 때 정확한 운동 상태와 그 물체를 동시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나 안 돼. 나 오늘 속이 아, 기다려봐요. 돼. 죄송해요. 다 알아들었지 이제. 여러분, 빨리 봅시다. 나셨네. 이거 여러분 조성원이 더빙을 한 건데 살짝 발음이 좀 꾸집니다. 조성원이 말을 잘 못해서.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소리가 안 들리네. 이중석에서 양의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공기 접촉점. 그러면 당연히 구멍이 나 있는 측부분에만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말고 전자를 하는 수가 없다. 전자는 누가 봐도 공기가 엄청나게 작아지거든. 즉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부분에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역시 하나를 바꾸는 걸 똑같이 지켜보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 전자도 마찬가지로 구멍 뒷부분에만 흔적을 남긴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하고 뽕이 맞아 화장실에 될 것 같다. 이럴 수가. 뽕이 뚫렸지 않은 곳에도 부딪히는 적이 생기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물리학자들은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물리학자들은 크게 놀라워한다. 이 흔적은 바로 파동의 간섭 능력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파동은 특이한 흔적이 아니다. 회상이 단디 파동이 서로 만나면 치고 작아지며 이게 상쇄 간섭이다. 이상이 단체 파동이 서로 만나면 치고 커지며 이를 보강 간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에서의 간섭 무리는 보강된 곳은 밝아지고 상쇄된 곳은 어두워진 현상인 것이다. 이로써 전자는 우리가 관측하면 일대하지만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를 물질의 이중성 그리고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시험하면 입자의 성질이 되는데 이를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코펜하겐 한파는 코펜하겐 해석을 내놓게 된다. 바로 관측 전에는 확률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모든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관측하게 되면 그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보게 되며 하나의 위치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는요 어떤 입자가 어디 있는지 관측을 하기 전에는요 이 입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분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자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관측하는 순간 이 확률적인 분포에 따라 랜덤으로 하나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입자를 관찰해서 볼 때랑 선생님이 그 입자를 관찰해서 볼 때랑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분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문장이 도대체 뭔 뜻을 하는 거냐 봤더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모르시면은 뭐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모든 물체는요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여기 중 랜덤으로 하나가 딱 나와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봄으로써 그 물체 상태가 정해지는 건데 그건 누가 관측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랑 그 물체가 관측되는 거는 하나의 상태로 봐야 된다. 가 여기서 말하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원래 고전력학에서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확률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과학의 양자역학이 더 본질적인 그 원자 측면에서의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됐다. 실험적으로 그게 더 우월하고 그게 더 팩트이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외에 항상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굳이 뭔 내용인지 이해를 안 해도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